한 번 더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진행해 보시면 두 번째에는 4.34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플로어 램프와 높이를 고려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셔야 식탁 옆에 붉은 사각형 안에 넣어주고 런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잘 들어갔는데 위치만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사람처럼 나타나고 뭉개졌던 부분들도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췄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눈차크 버전을 이용해서 플럭스 데브와 플럭스 컨텍스트 모델을 5배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눈차크가 0.3.3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같은 날 플럭스 컨텍스트 눈차크 버전도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플럭스가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GPU 사양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준 눈차크에 열광하게 되는데요. 다만 눈차크 설치가 너무 복잡해서 망설였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 나온 눈차크 버전은 완전 자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너무 쉬워서 알려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설치를 넘어 플럭스 데브와 플럭스 컨텍스트 눈차크 버전 사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눈차크 버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낄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튜토리얼은 모든 버전의 컴퓨UI 사용자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일단 컴퓨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요. 만약 컴퓨UI 포터블 사용자라면 여러분들의 컴퓨UI 윈도우 포터블 폴더에서 업데이트 폴더를 찾아가셔서 여기서 업데이트 컴퓨UI 이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터블 버전에서 컴퓨UI 매니저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업데이트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컴퓨터의 매니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인데 여기 업데이트 폴더에서 진행해 주시면 문제없이 컴퓨터의 포터블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컴퓨터를 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눈차크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매니저로 가셔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눈차크라고 검색을 해서 찾으셔서 0.3.3인 것을 확인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0.3.2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버전을 설치하시고 나중에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레이티스트로 설치하겠습니다. 셀렉트 이제 리스타트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재실행되면 눈차크 설치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있습니다. 눈차크용 전용 휠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눌러서 오픈으로 여러분들의 컴퓨UI 폴더에서 커스텀 노드 폴더로 이동하셔서 컴퓨UI 눈차크 폴더를 찾아주세요. 거기서 example workflow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install wheel js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이 눈차크 휠은 눈차크가 구동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파이썬 패키지를 한 번에 자동으로 설치해 줍니다. 소스는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고요. 버전만 0.3.1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run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하셔서 이 프리뷰 애니에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 눈차크 0.3.1 버전 이 워크플로우를 한번 런 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컴퓨터를 리스타트 해 주셔야 합니다.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완전히 닫고 재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포터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다시 한번 재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재실행되면 눈차크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example workflow에서 눈차크 flux1 dev.json 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워크플로우를 불러왔을 때 붉게 테두리가 있는 노드가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워크플로우가 나타나면 설치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항상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다른 버전의 플럭스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그 텍스트 인코더 클립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loadV는 AE saved tensors로 다른 버전의 플럭스 파일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하는 VA입니다. 눈차크 플럭스1 노라 로더에 있는 이 플럭스1 터보 saved tensors도 기존의 플럭스 모델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플럭스는 샘플링을 20단계까지 사용하는데 이 플럭스1 터보 노라를 사용하시면 그 샘플링 스텝을 8단계로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 플럭스와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은 이 눈차크 플럭스 dit 로더 안에 들어가는 svdq int4 이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포함해서 세 가지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있는 실습 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페이지 링크를 보시면 플럭스 컨텍스트 업스케일링 눈차크 플러스 컴퓨UI 5배 빠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할 컴퓨어용 워크플로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 다운로드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파일이 열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눈차크에 관련된 깃 페이지도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야 될 것은 GPU에서 RTX 50으로 시작하는 사용자시라면 svdq fp r32 이것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어의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저는 눈차크라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RTX 40번 이하의 사용자이실 텐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svdq int4 r32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김에 이 플럭스 컨텍스트 dev safe tensors 이것도 같은 위치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눈차크 버전이 아닙니다. 이 아래에 있는 svdq f4 이 r32는 RTX 50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가진 사용자분들만 클릭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GPU를 가지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모두 눈차크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A Safe Tensors와 클립 인코더 그리고 노라, 플럭스온 터보 알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위치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눈차크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죠. 그 다음에 플럭스온 터보 로라 이것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노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B로 바이패스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T5 FP16을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는 클립 L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프롬프트는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org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3층짜리 버스고요. 미드저니 프롬프트지만 플럭스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른 설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런을 눌러 보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눈차크 모델과 텍스트 인코더, 클립 L 그리고 터보 노라까지 노드 시키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46.21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생성이라 그렇고요. 한 번 더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진행해 보시면 두 번째에는 4.34초가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빠릅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4.32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플럭스 컨텍스트 눈차크 버전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하셨던 example workflows에 쭉 내려가시면 눈차크 플럭스 1 컨텍스트 dev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앞서 실습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워크플로우 중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오픈으로 들어가셔서 명칭이 눈차크 플럭스 1 컨텍스트 dev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불러왔을 때 붉은 테두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매니저에서 Install Missing Custom Node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인스톨 하신 다음에 리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앞서 하셨던 것처럼 클립 로더에 클립 L, T5XXL, FP8 여기는 8로 되어 있는데 스테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 Safety Tensors를 넣어주시고요. 이곳에만 앞서와 다르게 눈차크 svdq int r32 컨텍스트 dev 이 버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 스케치를 사용해서 사진처럼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인테리어 스케치 하나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런을 하시기 전에 여기 VRAM을 보면 지금 70%죠? 67%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VRAM이 지금 이렇게 차 있습니다. 앞서 눈차크 플럭스 데브 버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언로드 모델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캐시도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VRAM을 모두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27.03초가 걸렸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스케치에 이렇게 글씨가 한꺼번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는 지워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19.73초가 걸렸습니다. 텍스트는 완전히 지워진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쪽에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플로어 램프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카피 클립 스페이스, 여기서 페이스트 클립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왔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활성화시키고요. 이곳에 이런 플로어 램프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플로어 램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 생각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컴퓨아이 위키에서 흥미로운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칠 때에는 이렇게 결합된 이미지가 예상 크기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empty SD3 latent image 노드를 이용해서 잠재 공간의 크기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KS 샘플러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이것을 인페인팅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어떤 시각적으로 이런 마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레드 스퀘어라고 표현을 했죠. 왕관을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모자를 넣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것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스티치와 이렇게 인페인팅은 서로 다른 기능일 수 있지만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노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플로어 램프가 들어갈 정확한 위치를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미지를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 세이브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신 다음에 이 페인터 노드에서 여기 이미지 이것을 클릭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이 있고 스트로크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보시면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을 플로어 램프와 높이를 고려해서 충분한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너무 바닥에 공간을 안 주게 되면 이 플로어 램프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해 버리더라고요. 이 컨텍스트가 여기에 이 플로어 램프가 놓일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1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챗GPT에 만든 이 플럭스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하고 이쪽 챗GPT 프롬프트에 갖다 놓고 두 번째 이미지는 플로어 램프 이미지는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공간의 구성은 유지한 채 여기에 있는 플로어 램프를 붉은 사각형 안에 배치해줘. 클릭. 네, 프롬프트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특징만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프롬프트를 핵심만 간결하게 만들어줘. Add white floor lamp with gold base inside a red rectangle, keeping the room layout and lighting style unchanged. 네, 여기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는 간단하게 핵심만 작성해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스티치를 할 때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해상도를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비율이 바뀌지 않도록 944-1104로 바꾸겠습니다. 944-1104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라이텐트 이미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미지가 스티치하면서 플럭스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에서 이미지 해상도와 비율을 임의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 비율과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엉뚱하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변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place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곳에 두라고 하고 플로어 램프는 이렇게 next to the dining 테이블, 식탁 옆에 붉은 사각형 안에 넣어주고 방의 레이아웃과 조명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Run. 네,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잘 들어갔는데 위치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거의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소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이 작업은 멈추고요. 네, 이게 오늘 제가 만든 두 개의 이미지인데요. 이제 보너스 세션으로 여러분께 이 플럭스 데브 눈차크 모델을 이용해서 업스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만든 이미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도 뭉개져 있고 디테일도 많이 망가져 있죠.
여기도 등도 다소 깨져 있고 여기 있는 이미지나 전체적으로 등의 모양도 찌그러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플럭스 눈차크 버전을 이용해서 빠르게 업스케일링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받으신 그 워크플로우 플럭스 업스케일 바이 모델이고요.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워크플로우를 이곳에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노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눈차크 모델을 로더하는 노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svdp int 플럭스 데브 이 모델을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플럭스 터보를 또 넣었습니다. 플럭스 터보는 꼭 스트렝스가 1인 것이 좋고요. 여기에 듀얼 클립 로더 그 다음에 a safety sensors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get과 set 노드들 이용해서 오리진 이미지와 이쪽 오리진 이미지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set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 up 이미지라고 타이핑을 해줬고 이곳에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get 이미지로 upscale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이렇게 긍정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플럭스 샘플러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긍정 프롬프트만 받아서 컨디셔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텝은 지금 터보 로라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8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Anything Everywhere는 여기 있는 VA 인코더와 VA 디코더에 사용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Anything Everywhere 이 노드로 지금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파일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1024고요. 이쪽 VRAM에 앞서 사용했던 모델이 노드되어 있을 수 있고 캐시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클릭해서 이렇게 모두 낮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여기에는 업스케일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2배짜리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4배, 8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 매니저에서 모델 매니저로 가셔서 여기서 업스케일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X4라고 돼 있거나 X2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델스 폴더에 업스케일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2배로 확대를 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업스케일 2배 업스케일 된 버전입니다. 2배 정도만 해도 이렇게 사람도 좀 더 사람처럼 나타나고 뭉개졌던 부분들도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췄습니다. 이걸 4배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만든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이 지금 2배로 업스케일 한 겁니다. 이 등들이 모양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도 좀 더 상세하게 보이고 여기 있는 타일들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왜곡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디노이즈 값을 0.25 정도로 낮춰보시고 왜곡이 심하더라도 형태가 좀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0.35, 0.45로 늘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터보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컨트롤 B로 꺼주시고 여기서 스텝을 20 이상으로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플럭스가 무겁고 느려서 꺼려졌다면 이제는 눈차크 덕분에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 로라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8단계로 샘플링 스텝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품질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플럭스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창작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